월말 김어준입니다. 과학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6년간 수박 농사를 짓다가 40대 중반 어느 날 수박 팔러 대전에 갔다가 대전역에 붙어있는 야학 공고를 보고 홀린 듯이 이끌려서 다시 야학에서 공부를 시작. 청강을 받아 배제대에서 교환 교수로 왔던 러시아 교수의 추천으로 노벨상을 10명 이상 배출한 러시아 최고학부 모스크바 물리기술원에 입학. 러시아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시험 날짜도 제대로 몰라서 한번 퇴학당하기까지 했으나 결국 과 수석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근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인간 AI 인터랙션 융합에서 박사의 연구원으로 있는 공근식입니다. 자,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주변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영동까지 가려면 이제 보통 대전역에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거든요. 근데 대전역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월말 김어준 방송을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제가 나왔던 첫 번째 방송하고 두 번째 방송에서 너무 재밌었답니다. 너무 재밌었답니다. 남의 이야기 하듯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한테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요새. 기분이 어떠세요?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뭔가 말을 잘못하면 그분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럴까봐 저 정말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심리적인 마음의 부담 많이 가졌습니다. 마음의 부담 오늘 예. 노트를 수십 장을 들고 가지고 오셨는데 예. 저 노란 노트 위에다가 오늘 하신 말씀 적어서 가져오신 거예요? 실험도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요. 저 많은 페이지를 다 읽기만 해도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다. 근데 이게 쓰는 거하고 물리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한테 전달하는 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이라. 맞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한테 양자역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거기는 전공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식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식을 보여줄 수도 없고 칠판도 없고 그래픽도 없이 어려운 개념을 전달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예, 좀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단어를 갖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안 되고 이게 또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방송할 때 뭔가 이렇게 가슴이 그냥 탁 멎이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이거를 설명하자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자, 물리학의 완전 문외한들, 이과 성향이 아닌 분들,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어로 양자역학을 한번 해보자. 첫 시간 가졌어요. 지난 시간에 배우면 어디까지였냐면은 빛은 이제 고전적으로는 직관적으로 파동인 줄 알았는데 뉴턴 선생님께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뉴턴 선생님께서 빛은 입자 아닐까? 그렇죠. 가설을 예. 머릿속에 세우고 빛이 중력에 의해서. 그렇죠. 매질 속에서 유리 속이면 유리 아니면 물이면 물 속에서 빛 입자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니까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중력이라는 거를 수식도 세웠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여기도 적용해 본 거예요. 그렇죠. 네. 매질 속에서 빛은 더 빨라질 것이다 했으나 실제 실험 결과는 정반대여서. 그렇죠. 뉴턴이 빛은 입자일 수 있다는 발상을 했지만 과학적으로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진행한 시간의 마지막은 뭐였냐면은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더니 빛의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정수배로 존재한다. 그렇죠. 예. 이게 물리적으로 보자면 빛이 입자라는 실험 결과인데 이 막스 플랑크는 그렇게 해석은 못했고 못했죠. 막스 플랑크의 논문을 보고 동시대 아인슈타인이 예.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이고 정수배야? 그러면 빛은 입자네. 맞습니다. 예. 라고
빛의 광양자설, 빛이 알갱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에요. 예, 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예. 빛이 고전적으로는 물처럼 막 흐름인 줄 알았는데, 파동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알갱이가 있어. 입자야. 이게 이제 입증되어 가는 실험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유명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광전효과 실험이거든요. 광전효과.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색깔의 영역을 과시광선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볼 수 없는 영역에 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외선이요. 보라색 바깥쪽 색깔. 그렇죠, 그렇죠. 저기서는 빨간색 바깥쪽 색깔이고. 예, 예. 그 자외선을 갖다 금속에다가 쪼여준 겁니다. 빨주노초 파란보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이고, 그렇죠.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자외선이 되는 것이고,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길면 적외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자외선을 때렸어요. 예, 예. 자외선을 갖다 이제 유리관 속에 금속에다 이렇게 쪼여준 거거든요. 그 금속판이 유리관 속에 있어요? 그렇죠. 유리관 속에 금속판이 있는데 그 금속판에 자외선을 줬어요. 쪼여졌거든요. 아, 그랬더니 전기가 흐르더라는 이거죠. 유리관이 있는데 기다란 유리관이 있습니다. 유리관 속에 양 끝에 금속의 판이 있어요. 얇은 판이 있어요. 예, 예. 판이 있고 그 양 끝에 이제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선이 연결돼 있어요. 그 유리관 속은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 거기에다가 전압계를 이제 연결했죠. 전기가 흐르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음의 방향 쪽에 있는 금속에다가 자외선을 쏘여줬더니 전류가 흐르더라는 겁니다. 진공관이 하나 있고 양쪽 끝에 얇은 금속판이 있고 그 그렇죠. 판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선에는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보려고 전압계가 연결돼 측정할 있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예, 예. 있는데 거기다 빛만 비춰줬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음극 쪽에 있는 금속판에다가 예, 빛만 비춰줬더니 줬더니 전기가 흐르더라.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금속판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플러스 금속판 쪽으로 날아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이는 진공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날아갔느냐? 그 금속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가 튀어나간 거죠. 전기가 흐르려면 전자가 흘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빛에 얻어맞고 이 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케이. 이 실험을 이제 여러 번 했거든요. 자외선의 밝기를 세게 해서 쏘여주고 좀 약하게도 쏘여주고. 빛과 방출되는 전자의 상관관계를 밝히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쏘여주니까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 크기가 크다. 그렇죠. 그러면 자외선은 파장이 짧잖아요. 그렇죠. 자외선 쪽이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게 그러면 두 가지네요. 하나는 진공관에 있는 금속판에다가 자외선을 때려줬더니 예. 전자가 방출됐어요. 예. 또 하나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전자가 방출됐어요. 예. 판때기에다가 빛을 때리는데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예, 예, 예. 입자를 때려 튀어나온 거 아니냐. 빛도 입자다. 그렇죠. 이게 광전 효과죠. 광전 효과라는 실험이다. 예.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독일의 과학자인 필립 레나드 씨라는 분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그 금속판을 갖다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했거든요. 하나는 리튬 금속판으로 했고 하나는 또 나트륨 금속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압과 그 진동수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모두 다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볼게요. 광전 효과 실험에서 두 번째 단계는 금속의 판의 종류를 바꿔왔어요. 그렇죠. 더 센 빛을 비춰야 전류가 흐르는 금속판도 있고 좀 덜 센 걸 쏴도 흐르는 금속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쏴야지 광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는 다 다르다. 그렇죠. 금속에 따라 예예. 예. 처음으로 광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 세기는 다른데 그때 쏘아준 빛의 파장하고 상관관계를 구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쭉 그렸더니 그렇죠. 금속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일정하다. 똑같다는 거죠. 예. 똑같다. 거기까지 예.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울기는 같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금속판을 때리는 빛의 세기하고 방출되는 전자의 세기하고의 상관관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금속이든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다.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때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 실험을 보고서 광전 효과 실험을 보고서 예. 그렇죠. 이 레나드의 실험을 보고서 가설을 제시했거든요. 이 광전효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예, 예. 그러면서 플랑크 상수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얻은 거죠. 플랑크 상수라는 건 마크 플랑크가 논문으로 정리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지난 호를 떠올려 보면은 용광로에서 사람이 많이 다치니까 금속의 온도하고 그 금속이 내는 빛깔의 상관관계를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예. 그 정확한 값을 막스 플랑크가 공식으로 구해냈어요. 그래서 막스 플랑크 공식이라는 게 딱 나왔습니다. 예. 근데 아인슈타인이 막스 플랑크 논문과 이 포톤 실험 결과를 보고 나서 그렇다면은 막스 플랑크 상수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렇죠. 리튬과 나트륨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기울기에다가 전자의 전하량 있죠? 그거를 곱해주니까 이것이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막스 플랑크가 실험에서 얻은 플랑크 상수값과 똑같은 값이 나왔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럴 거라고 했고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그게 나왔다. 그렇죠. 이 의미는 그거죠. 빛은 쉽게 얘기해서 알갱이다 이거죠. 입자다 이거죠. 자, 금속판에 빛을 쏘아줬더니 금속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자 알갱이가 튀어나갔어요. 그렇죠.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센 빛을 비춰줘야지 금속이 튀어나가는지는 다 달랐어요. 네. 하지만 그 빛의 세기하고 튀어나간 전자의 세기하고 항상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빛이 입자여서 전자라는 입자를 때려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빛은 입자란 말이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금속의 표면에 전자들이 이렇게 꽉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결합을 끊으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빛이 하나의 공처럼 하나의 알갱이다 이거죠. 입자다 이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판때기에다가 빛을 쏴줬는데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빛은 이 전자처럼 알갱이라는 뜻이다. 네. 그런데 빛의 세기와 튀어나가는 전자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둘의 상관관계를 측정해 봤더니 금속의 종류와 상관없이 네.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기울기는 정말 똑같이 같았습니다. 처음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빛의 세기만 달랐을 뿐이다. 그 세기는 빛의 파장이 결정한다. 그렇죠. 그 기울기에다가 전자의 전하량을 곱해줬더니 바로 막스 플랑크의 실험에서 얻은 그 상수값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과 실제 실험값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렇죠.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된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명한 실험이 있었죠. 컴퓨턴 효과라고 있었습니다. 컴퓨턴이 했던 실험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차례차례로 지금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가설을 제시했잖아요. 빛은 입자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턴이라는 학자가 풀 네임이 어떻게 돼요? 아서 컴퓨턴입니다. 아서 컴퓨턴 씨께서 시켰어. 아서 컴퓨턴 저는 선생님이고 야, 앞서 이거- 컴퓨터를 씁니까? 아닙니다. 아서 컴퓨턴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이 사람은 또 어떤 실험을 했어요? 참 어려운 실험들 많이 했네. 이분은 이제 뭐냐면 X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속판이 있죠. 금속판에다가 액선을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또 금속판이에요. 금속에다가 엑스레이를 쪼여줬죠. 쪼여졌어요. X선이 금속에 쪼여지면 산란을 하거든요. 전자가 산란되는 거예요? 아니면 액선이 산란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X선이 산란되고 또 그 금속에 있던 전자가 또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액선도 금속에 부딪혀서 산란이 되고 금속에 있던 전자도 튀어나간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금속에 그러니까 쏘이기 전에 파장 있잖아요. 액선의 X선의 파장. 예. 파장과
쪼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산란돼서 나가는 파장 있잖아요. 그 파장이 차이가 생깁니다. 파장이 그럼 길어졌어요? 그렇죠. 액선이 전자하고 부딪히고 나서는 힘을 잃었네? 예. 그러면 그 잃은 거는 당연히 그럼 그게 전자한테 갔겠네? 그렇죠. 금속에 충돌하기 전에 액선의 파장과 충돌한 이후의 파장을 비교해 봤더니 파장이 더 길어졌어. 그렇죠. 파장이 길어졌다는 에너지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잃었던 에너지가 그만큼 그러면 전자한테 갔겠죠? 방출되는. 예, 예. 그러니까 광자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고 파장이 길어졌고 그 광자 에너지 일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됐겠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액선 역시 입자네. 그렇죠. 입자야지만 이게 설명이 돼요. 만약에 이게 액선이 파동이라면 금속에 부딪혀 회절도 생기고요. 계속 가야 됩니다. 파장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컴퓨터 효과를 실험을 했더니 쪼이기 전과 쪼인 후에 액선의 파장이 변화가 생긴 거죠. 에너지가 변했어요.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전자가 그걸 받고 튕겨 나갔다. 그러니까 컴퓨터 실험도 역시 빛은 입자라는 또 다른 실험이에요. 맞습니다. 네. 역시 액선도 입자처럼 행동했어. 그렇죠. 부딪히고 나서는 파장이 길어졌잖아. 예. 그러니까 당구공처럼 입자와 입자가 부딪힌 거야. 그 부딪혔을 때 에너지 일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된 것이야. 역시 빛은 입자야.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아직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기 전에 양자역학으로 가는 기초 실험들, 그 당시에 이제 이 실험들이 나왔는데 해석을 못한 거죠. 그 기초 실험들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실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그렇죠. 된다. 자, 자. 그 다음 실험 뭡니까? 또 뭐가 있냐면 라우의 실험이 있습니다. 라우의 실험. 네. 예. 이 실험이 밝혀낸 게 뭐예요?